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SQL 활용 파트 3에서 그죠? 비율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계층형 쿼리, 탑앤 쿼리, 그리고 뭐 슈도 컬럼, 그리고 피봇절, 그리고 언피봇절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도 하고 실습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SQL 활용 파트 4인데요. 파트 4에서는 원래 SQL 활용 3에서 끝내는 게 맞는데, 이번에 이 202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SQL 활용 파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정규 표현식, 우리가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정규 표현식에 사용되는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QL 활용을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를 이번 파트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리 구문인 그 파트 SQL 파트 4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예. 그래서 보죠. 자, SQL 활용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이 되는 바로 정규 표현식 regular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을 좀 잘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언어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것들이 많이 통용이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개정되기 전에는 이 정규 표현식이 SQLD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정규 표현식, 자, regular expression은 우리가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전화번호라든지 그리고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소위 말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좀 강화를 주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끔 막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분들 막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막 적잖아요. 그죠? 회원가입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는 그러한 패턴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원가입할 때 뭐 알맞지 않은 암호를 쓴다든가 아니면 또 뭡니까 이메일 형식이 아닌 형태로 쓰게 되면 똑바르게 이메일을 적어 달라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대다수 이러한 정규 표현식에 의거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패턴들을 잘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도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특정 규칙에 맞는 문자열 패턴을 정의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찾거나 혹은 전화번호 형식을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검증하는 작업에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UI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UI를 이렇게 만들면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회원 가입하는 창에 보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다가 보면 이거를 이제 다른 칸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검사를 해가지고 통상 이거는 이제 프론트 단에서 이제 프론트 언어 뭐 통상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언어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잘못 입력을 하면 바로
알러트 창, 알림창을 띄워줘가지고 올바른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뜨죠. 그죠? 그거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5가지 함수 중에서 첫 번째 함수인 reg, 즉 뭡니까? Regular Expression의 약자입니다. reg Expression 언더바 substr, 이거 우리 뭐였어요? Substring, 즉 문자열에 우리가 인자값을 줘가지고 잘라내는 거죠. 추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underbar substring, 이 regexp underbar substr, 이 함수는 문자열에서 특정 패턴에 맞는 부분을 추출하는 함수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select에서 reg exp underbar substring 함수를 썼는데 첫 번째 값이 문자열이 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문자열인데 s하고 .l이 있어요. 그리고 alias result 1을 줬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함수 reg exp underbar substring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sq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인자에는 s.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as result alias를 result2라고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reg exp underbar substr 함수에 첫 번째 문자열 값에 sqld를 줬고, 그 다음에는 문자열 값에 s 그리고 l을 주고 as result 3이라고 주고 from dual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가상 테이블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result 1에서는 SQL이 그대로 출력이 됐고, 그리고 SQLD에서는 그대로 SQL만 또 역시 출력이 됐고 D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SQLD를 문자열을 줬는데 여기에 s.l을 주니까 아무런 값도 출력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특정 패턴,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욱더 많은 패턴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위 SQL에서 net 점이죠. 그죠? 점입니다. 점. 마침표. 그죠? 이 점은 net은 임의의 한 문자를 의미를 합니다. 뒤에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일단 맛배기로 한번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의의 한 문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regexp underbar substring 이 함수에서 SQL이에요. 문자열, 주어진 문자열이. 그죠? 그리고 패턴이 s.l이에요. 는 단어에서, 그죠? S로 시작하고 L로 끝나는 세 글자, 요게 한 문자라고 의미를 한다고 했잖아요. 점이. 그죠? 그래서 세 글자, 즉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SQL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문자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 마찬가지 의미로 regexp substring의 함수에 sqld를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s.l 이거는 SQL,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점이 있으니까 SQL이 되니까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개가 들어와야 돼요. 한 문자, 두 문자가. 그런데 여기에는 한 문자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SQLD라는 단어에서 S로 시작하고 L로 끝나는
네 글자를 찾아 출력하게 돼야 되는데 패턴이 없죠. 그래서 널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SQDL이다. 그러면 이거는 SQDL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점은 뭐다? 한 문자를 의미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정규 표현식의 기본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점은 넷, 요거는 앞에서 봤죠. 이거는 임의의 한 문자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A.B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어떤 한 문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AAB라든지 ACB라든지 그리고 ADB라든지 AVB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치하지만 BCA 이건 안 되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파이프 기호예요. 이거는 오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파이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파이프가 원래 한 개가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비트 오화 연산자라고 하고 두 개가 있으면 논리 오화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있죠. 그래서 오화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거 A5B, A와 B는 A와 B와 일치하지만, 그죠? C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C하고 일치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이프에서 C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슬러시, 이거 이스케이프 문자죠? 그죠? 이스케이프 문자는 우리가 그대로 뒤에 문자를 쓸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슬러시 곱하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가 원래는 곱하기 연산자의 의미를 갖는데 이게 붙어버림으로써 그냥 문자로 인식이 돼버려요. 일반 문자로. 이건 특수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오는 문자를 일반 문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로 쓰이는 기호 앞에 붙으면 얘는 해당 곱하기 기능을 하는 그러한 연산자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escape 문자 배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을 잘 해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자 윙크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자열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윙크 A라고 되어 있으면 애플 A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BC라든지 A라든지 AB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애플과는 일치하지만 바나나 이거는 A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B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윙크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달러가 있는데요. 달러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N하고 달러라는 패턴은 바로 멜론 N으로 끝났죠. 이거하고는 일치하지만 바나나와 일치하지 않아요. 맞죠? 그죠? 차라리 바나나로 끝날 것 같으면 N 달러가 아니라 A 달러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일치하겠죠. 맞습니까? 이해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데요. 이 물음표는 선행 문자가 앞에 있는 문자가
0개 또는 1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A 물음표가 왔다. 그러면 얘는 B 또는 BA 그죠? 와 일치. 그런데 물음표 앞에 있는 A가 그죠? A가 0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1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A는 B 또는 BA와 일치를 하는데 여기서 A가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음표라는 건 0개 또는 1개.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선행문자가 0개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없어도 되고 무지하게 많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A 곱하기가 왔어요. 그럼 얘는 B든 BA든 BAA든 등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A가 0개 이상이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는요, 무조건 1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행문자 1개 이상 해서 만약에 패턴을 BA 플러스라고 줬다면 BA도 되고 BAA 등과는 일치하지만 B는 일치하잖아요. 왜요? A를 무조건 1개 이상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앞에 있는 A가 무조건 1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둔다면 앞으로 많이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규 표현식의 기본 연산자 몇 개입니까? 3개, 4개, 5, 6, 7, 8 각각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패턴식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한번 보죠. 우리가 앞에서 파이프 봤죠? 그죠? 파이프 뭐였어요? 이거예요. 이건 O와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고 A5, B는 A와 B와는 일치하지만 C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예제로 5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underbar substring 구문에다가 문자열을 SQL을 주고 패턴을 S5L로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S나 L을 찾겠죠. 그리고 나서 찾는데 여기에서 S나 L을 찾는데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파이프는 여기에 S하고 L이 다 있죠. 그런데 둘 다 있을 때는 맨 처음 찾는 거 S겠죠. 여기서부터 찾아 나가니까. 그죠? 첫 번째로 일치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가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DEV가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S5의 L이에요. 그럼 S와 L을 찾을 건데 여기에 S와 L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이 출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egular expression substring에서 DV를 그대로 줬고 이번에는 SQL하고 파이프하고 D를 줬어요.
그러면 SQL을 찾을 거고 D를 찾을 건데 SQL은 없거든요. 근데 D는 있어요. 그래서 D가 출력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Regular Expression Substring에서 SQLD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SQL하고 파이프하고 D가 왔어요. 그럼 SQL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거든요. 문자열이. 그럼 얘를 먼저 찾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찾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화잖아요. 오화. 파이프는 이거나 이거잖아요. 이게 먼저 얻어 걸리면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SQL에서 Regular Expression Substring에서 문자열 SQL에서 S5L에서 SQL이라는 단어 문자열에서 S 또는 L을 찾아 출력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첫 번째로 일치하는 문자가 발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가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Regular Expression Substring에서 SQLD에서 요거는 마지막 네 번째죠. 그래서 SQL 5D는 5D는 또한 SQLD라는 단어에서 SQL 또는 D를 찾아 그중 첫 번째로 일치하는 문자인 SQL을 찾아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내용? 그래서 요거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파이프 기호는 뭡니까? 문자열에서 찾기는 찾는데 처음으로 찾는 패턴 문자를 출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보시죠. Select에서 Regular Expression Substring 했는데 이번에는 문자열이 S, 5, Q, 5, L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S, 5, Q예요. 그러면 얘는 S를 찾거나 Q를 찾겠죠. 근데 S가 먼저 찾아졌죠. 그럼 S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S하고 슬러시가 왔다. 슬러시는 뒤에 오는 문자열을 그냥 문자열로 인식을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 패턴은 S하고 5하고 Q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출력하는 게 요거를 딱 출력을 하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우리가 슬러시 뭐라 그랬어요? 뒤에 오는 문자를 일반 문자로 취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자가 아니라 문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5L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VSQL에서 REG-EXP_SUBSTR 요거에서는 당연히 말씀드린 바대로 S 또는 Q를 찾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일치하는 문자인 S가 출력이 되지만 이거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요 문자가 지금 들어와 줌으로써 escape 문자가 들어와 줌으로써 이 문자가 문자 그대로의 파이프가 되어버리죠. OR의 기능을 상실을 하고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S5Q가 출력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regexp 언더바 서브스트링 함수를 이제 응용을 하면요. 응용을 하면 우리가 긴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긴 텍스트 안에서 이메일 형식이나 전화번호 형식의 문자열을 추출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의 SQL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패턴을 나타내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연산자의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대괄호가 두 개 있어요. 그죠? 대괄호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대괄호 안에 문자 중 하나와 일치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괄호 안에 지금 하이픈 대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연속 문자의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에서 Z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문자 알파벳 중에 하나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윙크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원래 이 윙크 표시는 언어에서 배타적 논리합을 나타내는, 서로 달라야 참을 리턴하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괄호 안에 문자들을 제외한, 대괄호 안에 문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중 하나와 일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소괄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괄호로 묶인 표현식을 한 단위로, 한 패턴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괄호는 문자 중에 하나와 일치, 그리고 하이픈이 하나 들어가 있는, 대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는 이와 같이 연속 문자의 범위를 지정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윙크 표시는 대괄호 안에 문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중 하나와 일치를 하는 것이고, 소괄호가 있는 것은 소괄호로 묶인 표현식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시면, 자, select에서 regular expression substring 해서 여기에 SQL이 들어와 있어요. 문자열이. 근데 여기에 대괄호가 와 있죠. 그죠? 대괄호가 와 있고 여기에 대괄호에 SQ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한 문자가 일치하는 걸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SL이나 혹은 QL을 찾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예요? 일치하는 문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SL은 없죠. 근데 QL은 있죠. 그래서 QL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LD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SQ, LD가